친수왁스가 좋다. 발수는 요렇게 테두리를 남겼어. 그럼 과연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보통 이제 발수왁스보다는 친수왁스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거의 뭐 미신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지. 정말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앞서서 일단 뭐 친수는 뭐고 발수는 뭐야?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왁스라는 거 그렇죠. 자체가 물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왁스잖아요. 왁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랑 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근데 친수는 뭐야? 맞잖아요. 친수형 왁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발수형 왁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초발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그냥 비딩이 이렇게 뽕긋하지 않은 물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런 애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친수형 왁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왁스 자체는 친수가 아니에요. 예, 친수형 왁스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럼 친수형 왁스는 뭐냐? 그렇게 물방울이 뻥긋뻥긋 맥시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뭉쳐서 함께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는 친수형 왁스라고 불러요. 근데 친수왁스를 써도 물방울이 남던데. 남지.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그 도장면 전체를 다 덮을 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덮어요. 덮고 같이 내려가거나 뭐 해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지 않게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비가 좀 한 방울, 돌았을 때. 한 방울 이렇게 내렸어요. 발수형 왁스에 비해서 조금 엎어져 있을 뿐이지 물들은 똑같이 방울방울로 맺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름철, 장마철에 친수왁스가 좋다는 얘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게 어쨌든 이 발수 왁스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노상 주차를 했는데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물기가 다 마른 상태에서 보면 그 물방울 주변으로 이렇게 워터 스팟, 물때, 뭐 미네랄 오염물 그런 것들이 남게 돼요. 그런 거 보이죠? 네. 짬바기처럼. 특히나 검은 차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해놓으면 도장면이 되게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게 조금만 시간을 지체된 다음에 세차를 하게 되면 안 지워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그러다 보니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는 그냥 친수형 제품을 쓰면 이게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잉. 발수는 요렇게 테두리를 남겼어. 그럼 과연 이 친수형 왁스라서 물이 그냥 만약에 우리가 본네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본네트 전체에 물이 이렇게 퍼져 있어. 그리고 말랐어. 그러면 걔는 더 넓게 퍼져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냥 이 집중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그냥 넓게 퍼져서 그냥 전체의 면으로 그런 오염들을 남기고, 물기 날아가고 그런 오염들을 미네랄을 남겨놓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점점점점 보이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물로 인한 미네랄 오염물이 더 넓게 퍼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근데 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 거기다 물을 이렇게 칙칙칙 뿌려봐. 발수왁스는 발수가 무너지면 뭔가 미네랄 오염물이라든가 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양을, 차이를 보여줘요. 근데 친수형 왁스는 원래 물 뿌려도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됐는지, 오염이 돼서 그런 미네랄 오염들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물방울이 안 맺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얘는 친수니까 안 맺히는 건지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 미네랄 오염물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 게 친수형 왁스가 될 수 그치. 있겠네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점점이가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또 친수형 왁스 유지할 수 있잖아요. 발수형 제품을 쓰시더라도 그게 너무 오랫동안, 정말 막 한참 동안 방치를 시키지 않고 뭐 다음번 세차 때마다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해주시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중요한 거, 워터 스팟이 무서운 건 그렇게 뭔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도장 안으로 파고든다는 게 가장 문제인 안 거거든요. 지워지는 게 예. 문제죠. 도장을 파고든다는 거, 그리고 그게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오염인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인 건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만약에 친수형 왁스로 앉았어? 그리고 미네랄 오염이 어쨌든 그 위에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 그리고 그냥 계속 넘어가. 그럼 걔는 티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런 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걔는 도장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오염은 다 되는 거네요. 오염은 침수건 돼. 발수건 간에 발수건 오면 되고 음. 어차피 우리는 디테일러잖아요. 우리는 셀프 세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보이면 닦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보이면 닦을 때 발수형 왁스가 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얼마나 견고한 코팅이 올라가져 있느냐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발수냐 친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워터 스팟이 생겨서 워터 애칭이 됐다. 애칭이라는 건 어쨌든 얘를 파고 드는 건데 그 위에 코팅층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얘를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 얘가 정말 클리어 층까지냐 아니면 왁스층이냐. 왁스층이냐. 왁스층은 걷어내면 땡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친수건 발수건 간에 어쨌든 내구성 좋은 왁스가 짱이라는 얘기네. 내구성 좋은 왁스가 짱인 거고 그렇게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는 발수형보다는 친수형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말이 좀 애매한 게 비 되게 안 오는 그리고 되게 맑고 그런 캘리포니아. 사실 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가본 적도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 비 안 와?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는 그게 원래 날씨 좋대? 일단 생각하면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는 발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광에 좀 더 치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 제품들 성향을 보면 그 동네에서 나온 제품들 거의 다 친수형. 미국 쪽 이제 제품들을 보면 발수가 막 난리 나는 것들보다는 그러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친수형 왁스가 장마에 유리하고 물에 유리하면은 영국이나 일본에선 친수형 그치. 왁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근데 그런 발수로 유명한 제품들을 보면 다 영국 비 많이 오는 영국의 그런 제품들 되게 계속 모 제품이 자꾸 막 떠오르는데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동네에서는 왜 없어졌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친수형 왁스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지. 좋아. 세상에 나쁜 왁스는 없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대신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친수형 왁스도 있고 발수형 왁스도 좋아요. 그리고 그 단단한 왁스가 짱인 거 아니야? 잘 버텨줄 수 있는. 근데 장마철에 친수형 왁스가 유리하다라는 그 명제는 그름이네. 틀린 거네. 그렇지. 친수냐 친수를 써야 돼가 맞는 답이 아니라 세차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맞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왁스 쓰시고요. 그리고 세차- 레이어링도 해주면서 만약에 내가 바로 세차를 하지 못해서 걔네들이 파고들 땐 그 파고드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디테일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친수 발수 구분 말고 좋은 왁스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